국회 입법 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는 치매 가족, 이 치매 환자 가족 지원과 또 치매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바로 치매 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6월 말에 대표 발의하신 개정안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그 치매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고 그 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현황부터 알려주십시오. 예, 예.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치매는 뇌의 어떤 퇴행성 질환이나 이제 뇌 혈관성 질환 등으로 인해서 이제 기억력이라든가 인지 기능이 저하, 네. 또 이제 시간이나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이 떨어지는 이제 이런 증상을 유발하는데요. 네. 대개 노인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노인 인구가 2014년에 이제 640만이라고 하면 9.6%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62만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10년 후가 되는 2024년 정도 되면 이제 노인 인구가 거의 900만이 넘게 되는데 네. 거기에 10.2% 거의 100만이 넘는 네. 인구가 또 치매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네. 고령화 추세에서 치매 환자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의사 경험을 쭉 이어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는데 치매에도 어떤 유형이나 종류가 있고 증상이 중한 것과 경한 것 이런 종류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치매가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진압력이 떨어지고 하는데 이제 원인에 따라서 나누자면 네. 이제 가장 흔히 들으신 게 이제 50% 정도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이제 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그런 경우가 있고 그밖에 이제 뇌 혈관성 치매가 네. 있습니다. 뭐 고혈압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치매가 있겠고요. 또 뇌종양 뭐 이런 것들로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겠고 네. 또 뇌전두엽이라든가 축두엽이라든가 그 뇌의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치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혈관성 치매, 뭐 뇌종양으로 인한 치매, 또 뇌의 퇴화로 인한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크게 이제 가역적이냐 네. 비가역적이냐라는 부분으로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하, 예. 비가역적인 치매라는 것은 사실 노화라는 것은 지연을 시킬 수는 있지만 되돌릴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두뇌의 전두엽이나 축두엽의 퇴화에 의한 치매는 사실 비가역적인 것이죠. 네. 하지만 속도를 좀 지연시킬 수는 있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어떤 자극이라든가 또 인지를 자극시킬 수 있는 약제를 써서 지연을 네. 시킨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겠고요. 예. 가역성 치매라는 거는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종양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대사성 질환이 있다든가 예, 해서 예. 생긴 치매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네.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좀 치매의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네, 이렇게 되어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가역적인 치매는 치료가 가능한 치매에 해당하고 예. 비가역적인 치매라는 거는 지연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회복할 예. 수는 없는 예. 그런 차이가 예. 있겠군요. 그렇지만 네. 이제 그 원인에 따라서 네. 좀 지연을 시켜서 치매의 지연을 막는 것 자체가 네. 치매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기에 치료해서 치매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방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어느 정도 인지에 네. 대한 약물을 써서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개선시킨다면 치매의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치매에 대해서는 예방과 치료와 관리가 함께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은 그 가족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사실 저도 지금은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그 말년 한 4, 5년 정도를 치매 겪으셨는데 예. 그때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만약에
다른 분들이 가정 내에서 겪으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예. 그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는 거를 이제 짐작하시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인구가 현재 640만 정도 되는데 네. 9.6%면 뭐 10%에 육박하는 그렇죠. 64만 네. 인구니까 그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 중에 네. 10가구당 한 가구는 이제 치매 환자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누군가가 돌봄을 해야 되니까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에 소홀하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예. 치매 가족에게 설문을 했을 때 100명 중에 78명은 직장을 관두거나 일을 줄여야 될 만한 스트레스나 부담을 느꼈다라는 네. 것이고요. 100명 중에 78명. 예, 예, 예. 그리고 실제 진료비도 우리가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 만성질환 진료비가 높다고 하는데 네. 고혈압 같은 경우도 1년에 49만 원 평균 진료비가 그렇게 되거든요. 네. 당뇨도 뭐 6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네. 치매 같은 경우는 1인당 진료비가 3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한 6배 정도 높은 것이고요. 네. 또 1인당 사회적 네네. 비용이라 하면 뭐 2천만 원 정도까지 든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 사회적 비용이라는 거는 의료비 말고도 이제 장기 요양 서비스라고 해서 요양 시설에 간다든가 또 간병 돌보미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언뜻 그 수치를 더해보니 보통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이 당뇨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네, 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 중에 치매가 있으신 분들까지 또 많으시지 예, 않습니까? 예, 예. 대충 더해봐도요, 이게 굉장한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담이 생겨나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치매가 걱정스럽고 치매는 어렵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므로 예방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리 대상이라는 걸 많이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런 필요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바로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내신 건데 이 개정안의 핵심 골자를 알기 쉽도록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예. 치매가 결국은 이제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되는데 이제 네. 사회나 국가가 이제 지원하는 시스템이 이제 치매 관리법이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개정안에 크게 담은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치매 센터가 지금 중앙 치매 센터만 있거든요. 중앙 네. 치매 관리센터만 있고 예. 광역 치매 관리센터는 11개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치매관리법 16조에 중앙치매관리센터를 종합병원 중에 둘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네. 광역 치매관리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이 그 광역 도시 및 시도별로 두다 보니까 현재 네. 11개 정도가 있지만 네. 지정되어 있지 않은 데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정성이나 제대로. 예산 지원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예.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네네. 광역 치매 관리센터의 법적 근거를 두었고요. 네. 또 이제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치매 상담 콜센터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치매 상담 콜센터라 하면 치매 환자 가족들의 네. 상담 또 치료 지원 서비스 이런 네.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더 상세히 짚어볼 텐데요. 말씀 중에 이제 중앙치매센터 또 광역치매센터가 등장하는데 뭐 이름이야 어렴풋이 알 수 있지만 각각이 맞는 그 역할이나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요. 예, 예. 네. 치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해야 되고 또 치료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니까 네. 좀 전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하는 것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이제 병원 중에 한 군데를 그간에 지정을 해서 중앙 치매 센터를 했던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지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좀 더 의무화하면서 국가가 이제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의 의지를 좀 더 강화시킨 측면이 있고요. 예. 예. 광역 치매 센터는 현재 예. 이제 11개 정도 있지만 뭐 경남이라든가 전남이라든가 광주라든가 광역마다 존재하지 않는 치매 센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빈틈이 있는 광역 예. 시도에도
치매센터를 두는 것이고요. 중앙의 컨트롤 타워로서 치매에 관한 연구, 진료, 교육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 광역의 특성에 맞는 치매 환자의 그 수요에 네. 대한 연구라든가 평가라든가 또 그 맞춤형 네네. 진료라든가 관리라든가 하는 것은 광역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또 환자의 그 지역 여건 수요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광역 치매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둬서 네네. 환자나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지정했다라는 것은 당신네들이 원래 의료 행위를 하면서도 이런 네. 것도 좀 해주시오라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예. 좀 더 강화하고 국가의 의지가 반영돼서 의무화 제대로 맞습니다. 하게 예. 하는. 그다음에 광역은 빈틈이 있었던 것들을 채워나가는 네. 이런 의미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예,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네. 그 이제 11곳 광역 치매센터 지정이 돼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을 선명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시도지사가 그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운영 설치토록 하고 또 이를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앞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든가 연구 제대로 안 됐다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한 효과를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예. 광역 치매센터가 생기면 네. 그간에 11개가 지정이 되어 있었지만 빈틈이 있었던 광역에도 네. 또 치매센터가 생기는 효과가 있고요. 네. 또 법적 근거가 없다 보면 국가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보건복지 예산이 어느 정도에 되느냐에 따라서 예. 비중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국가 재정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 예산을 써야 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아. 제도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안정성도 높일 수가 높이고, 있고 예. 또 예산 지원도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제 중앙치매센터의 경우는 앞서도 지정의 설치 의무화 이렇게 색깔을 좀 강화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이 중앙치매센터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법률이 개정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게 될까요? 네, 예. 그간은 이제 지정을 했지만 네. 국가가 의무화하면서 이제 위탁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제 중앙치매센터를 분당 서울대병원이 그냥 할 거냐 아니면 뭐 다른 데가 할 거냐라는 것은 어차피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지만 네네. 좀 더 국가의 시책이 좀 그 치매에 대해서 국가가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네. 좀 더 체계적인 그렇군요. 관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병원은 합니다. 지정을 예. 좋아합니까? 설치 의무화를 좋아합니까? 병원 쪽에서는. 지정은 병원이 이미 하고 있던 것을 네. 그냥 지정을 해서 조금 더 인정을 해준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네. 국가가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한다고 하면 좀 더 그 병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의무감을 갖고 좀 지원하거나 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그러네요. 역할을 할 수가 있을 지원도 것입니다. 되지만 관리도 많아진, 관리 감독도 네, 많아지는. 예, 예. 관리 감독도 많아지지만 그 지정만 됐을 때는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지정받은 상태에서 열심히는 하지만 병원 전체 상황에 따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예. 이제 항상성을 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일정하게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예. 아, 예. 이해가 잘 됐습니다. 예. 그리고 개정안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정말 반가운 부분입니다.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예.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상담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걸 보급을 하고 부양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제공하는가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할 것입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그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치매가 이제 좀 경미할 때 가족들이 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치매 특별 등급, 이제 경증 치매를 네. 치매
특별 등급으로 이제 지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네. 그 대상자가 한 4만 8천에서 한 5만 8천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경증의 치매 환자에게서도 네. 가족들이 이제 장기 요양 서비스라든가 방문 간호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가족들이 신체적, 정신적 부담, 경제적 부담을 조금 덜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예. 또 심리적으로 좀 이완된 상태에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1년에 2번 정도 가족들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그 이제 단기로 이제 가족이 휴가를 갔을 때 보호해 줄 가족을 대신해서 이제 돌봄 서비스 같은 거를 이제 해주겠다 하는 예. 것이 이제 그것입니다. 예. 정말로 휴식이 필요한 분들이 바로 치매 환자 예. 가족이시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집을 나서서 어디론가 헤매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찾아 네. 나서게 되고 네. 위험한 행동을 하실 수도 네. 있고 예. 근데 이제 경증일 때 빨리 개입을 하는 것이 지연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이제 경증 치매가 됐을 때 이제 결국은 인지적인 여러 가지 자극, 네. 눈으로 보고 듣고 음. 또 신체적인 자극이나 뭐 네네. 정서적 자극들이 네네. 확실하게 이제 지연시키는 그렇군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약물 치료도 마찬가지지만 네. 예, 그런 것이 그렇군요. 필요합니다. 예.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치매 상담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또 지자체가 지원토록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예, 예. 번호를 이제 보시면 취지가 나타나는데요. 아마 1899에 9988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 치매 환자, 보호자에게 치료라든가 관리라든가 예방에 대한 상담, 종합적인 이제 지원을 하는 콜센터가 되겠습니다. 그거 그렇군요. 역시 이제 가족들에게 실제적인 지원도 되지만 또 심리적인 위로도 지원도 될 되고, 수가 있습니다. 응원도 예, 되고. 예, 네. 예. 선진국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 텐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혹시 벤치마킹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대개는 네. 그 사회복지가 잘 된 데일수록 이제 노인복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잘 되어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뭐 잘못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지금 그 건강보험에서 이제 요양병원 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기 요양 서비스에서 이제 요양 시설이나 이제 돌봄 서비스가 돼가고 있고 또 이제 그밖에 제도적 개선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우리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네, 그게 그런 걱정입니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경제적 부담도 많이 되고 네. 또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과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또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예. 예. 자, 아마 지금 치매 환자 가족분들께서는 이 법이 좀 빨리 또 통과도 되고 또 더 많이 힘을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되길 기대하실 텐데 이번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그 연초에 네. 유명 가수의 아버님께서 네. 그 나이가 아주 연로하신 치매 아버님을 이제 봉양하다가 자살하는 사건을 비롯해서 네. 좀 안타까운 사건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가 됐고 이런 것들이 그 가족들이 신체적, 정신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 부담이 돼서 그 노인당 한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을 때 그 네. 치매로 인한 가족이 얼마나 또 많이 이 고통을 받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적으로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갖춰져 있고요. 네. 대통령께서도 이제 초기에 치매 환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네. 또 복지부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여야가 생각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심의만 되면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끝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개정안과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또 새롭게 준비하고 계신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간에 이제 그 소외계층을 위한 이제 법들을 나름대로 네. 많이 했는데요. 예. 장애인을 위한 뭐 장애 보건법
네.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또 국민연금을 많이 체납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부담이 돼서 못 내게 돼서 혜택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네. 그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네.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은 무엇보다 이제 기본이 되는 권리이고 특히 취약계층이 이런 생명이나 인권에 대한 그 사각지대가 없어진다면 마지막에는 이제 온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지켜지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찾을 생각이고요. 네. 최근에 군 뭐 인권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 네. 부분도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게 이슈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 발의돼도 심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전에 이렇게 발의됐던 법들을 다시 한번 좀 찾아봐서 네.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부족했던 것은 더 보완한 입법을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또 활발한 입법 활동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곁에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국회 입법 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